그럼 골반 찝힘 이런 거는 왜 생길까요? 이렇게 탁 90도로 탁 찝으면 여기가 여기보다 이렇게 무릎을 가슴 쪽에 이렇게 딱 올리면 여기가 그러니까 찝히거든요. 일단은 찝힌다는 것 자체는 원래는 이제 괜찮은 쪽은 안 찝히잖아요. 예. 근데 괜찮은 쪽은 안 찝히는데 이쪽에 찝힌 것 자체는 거기가 이제 뭐 부어 있거나 뭐 염증이 있거나 뭐 그래서 이쪽에 비해서 찝힌다는 게 이제 좁은 이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거기가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무릎을 갖다가 이렇게 닿는 스트레칭을 할 때 거기가 이제 통증이 유발된다면 그쪽 근육에 염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갖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다시 괜찮아지는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때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대퇴골, 네. 골두에 뭐 좀 이상이 있었나요? 그게 이상이 있으면 수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해박적으로 뼈 사진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걷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무혈성 계산화해 갖고 그런 데가 이제 다른 분들 그런 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 치환술 같은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뼈는 괜찮죠. 엑스레이는요 뼈밖에 안 보여요. 네,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뼈랑 뼈에 뭐 골절이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석회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세가 삐뚤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일자홀인지 자세가 삐뚤지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자체의 근육이나 인대 같은 거는 엑스레이상에는 확인할 수가 없죠. 이제 그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가서 MRI를 찍던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뼈에도 이상이 없는데. 거의 다 그렇죠. 다 거의 다 뼈에 이상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수술해야 되는 거고요. 예. 결국은 그 고관절 그 소켓 형태로 이렇게 하려면 이거를 그냥 빠지기 쉽잖아요. 소켓은. 예. 그러면 이걸 겉에서 감싸주는 근육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육에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고관절의 찝힘이라든가 관절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움직일 때 통증이 온다거나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근육이나 이제 인대 같은 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세를 갖다가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아프니까는 막 이게 아픈지 확인해 보려고 막 더 스트레칭 해보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걸 안 하고 기본 첫 단계는 그냥 약 먹고 물리치료. 그 다음에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그러니까 쉬고 약 먹고 물리치료. 요게 돼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뭐 충격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사 치료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이랑 근력 운동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직접 그쪽을 가해지니까 예. 그 병변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고 나서 약간 손상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맞고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활동을 계속 하게 되니까 오히려 염증은 가라앉는데 거기 있는 인대 같은 데는 오히려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 같은 거는 되게 이제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주사를 그때 해야 되는 거고 먹는 거는 어차피 그런 인대 쪽에 직접 염증을 유발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몸 전체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짧은 기간 소량으로 이렇게 써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효과가 보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우리 몸에는 무리는 안 가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장기간 복용하는 분도 꽤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드시더라도 단기간 짧게 효과 확인하는 정도 해서 염증 가라앉힌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낫죠. 스테로이드 먹으면 당장 염증이 없어지면 통증이 사라지니까 각도가 나오네 하면서 막 운동을 하면은 안 되겠네요. 손상이 오겠네.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염증이 확 가라앉지만 그 상태에서 막 활동을 하면은 그 인대 자체가 손상이 되는데 좀 무리 되는 건 안 하고 쉬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제가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유산소 운동은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과하게 막 달리고 해갖고 막 땀 엄청 내고 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기본적으로 그냥 심박동수 어느 정도 이렇게 숨차게 혈액순환 좀 빨리 해줘갖고 통증 물질, 염증 물질 식혀내는 정도 이제 그 정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하게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유산소 운동 하는데 또 아프대요. 그러면 실내 자전거 탈 때 허리 아플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아프도록 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유산소 운동하고 그다음에 제가 유산소 운동한 다음에 스트레칭 하라고 하는데, 스트레칭 할 때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도 근데 만약에 유산소 운동하고 스트레칭 했는데 뭐 통증이 없고 괜찮아,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그 운동량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근력 운동까지 이제 가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럼 어떤 단계입니까? 유산소 운동을 갖다가 스테로이드 처방약을 먹고도 약하게는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하시지는 않는데 몇 번 충격파 치료했는데도 통증이 그렇게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약 해갖고 경과를 이제 좀 보는 거죠. 언제 다시 찾아오면 되겠어요? 약 드신 다음에 온스퍼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오시면 되겠어요. 네, 한 3일 뒤에 오면 네. 되겠군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